안녕하세요. 온리아이 성형외과 황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에 고려하는 사항들,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보느냐, 항목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우리 쌍꺼풀 앞머리 부분을 내안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하고 쌍꺼풀 선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인라인이 있고 아웃라인이 있고 하고 사이에 인아웃 라인이 있고, 또 요즘은 또 조금 세분화돼 가지고 아웃라인이긴 한데 인아웃에 가장 가까운 아웃라인을 좀 세미아웃이라고 해서 또 얘기하는 게 라인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 내안각과 쌍꺼풀 라인의 관계에 의해서 라인 형태를 좀 분류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내 눈에서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앞쪽 형태가 좀 어느 정도는 선택지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드시는 건 아니고 조금 본인한테 더 유리한 눈이 있어요. 그리고 모서리가 결정이 되고 인아웃이냐 인이냐 아웃라인이냐, 다음에 쌍꺼풀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머리 쪽 쌍꺼풀 두께에 의해서 이미지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인트인데요. 거기가 많이 넓게 되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넓어져 보이게 되면은 조금 젊은 눈보다는 나이 든 눈의 느낌이 오게 되고, 아니면은 좀 두껍게 보이는 소세지 눈의 경향이 보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내 눈에 어울리게 이미지에 맞게 간격을 조절해야 되는 것도 포인트다. 이거는 제일 무난히 보는 부분은 이 중간 쌍꺼풀 부분 중간이 노출된 크기예요. 그러니까 눈 크기 대비 쌍꺼풀 폭이 얼마나 잡히는지 그 비율을 보게 되는데, 그게 매우 안정적이어야 쌍꺼풀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거나 또는 너무 얇거나 덮여 보이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적절하게 찾아야만 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범위 내에서 환자분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서 그 높이를 정하게 됩니다. 초반에 나오는 그 붓기가 아니고 다 아무고 나서 두께를 이제 같이 정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눈썹하고 안구가 있는 눈꺼풀 사이 부분에 이게 그림자가 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의 양이 너무 적으면 여기 그림자가 형성되고, 그리고 너무 지방이 많게 되면은 얘가 두텁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눈꺼풀 지방량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눈의 구조에 따라서 이 눈꺼풀에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못 받쳐주게 되면은 이 속눈썹이 약간 들린 눈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없더라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부분의 탄력이 감소하면서 약간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살짝 속눈썹이 이렇게 들리는 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눈매 교정이 너무 과하게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 속눈썹이 들린 정도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눈매의 형태하고 높이도 고려됩니다. 왜냐면 눈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속눈썹이 나 있는 그 속눈썹 라인선이 있는데요. 그 선이 얼마나 높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검은 눈동자가 노출된 정도가 달라지게 돼요. 이 검은 눈동자가 이상적으로 노출이 돼야만 눈이 선명하고 매력적인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속눈썹 선이 좀 아래에 있게 되면은 조금 째려본다든지 아니면은 좀 졸려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눈매 라인이 한 컵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꺾여서 산 모양으로 또 꺾인 느낌을 줘서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전 수술로 인해서 꺾인 눈매 라인이 남아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 또한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쌍꺼풀이 올라가면서 중간을 거쳐서 뒤쪽으로 뻗어 나갈 때 중간 이후 부분에서 갑자기 커브가 약간 처지는 듯한 커브가 형성되는 눈들이 있어요. 그거 또한 살펴야 됩니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이 처진 눈매,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그 똑똑해 보이는 그 느낌을 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그 각도를 보고 그거를 쌍꺼풀로 접어내서 수술할 건지, 아니면 잘라내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은 눈썹화 거상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 커브를 살짝 상승하는 느낌, 너무 처지지 않게 이렇게 조절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보통 눈이 실제 흰자위가 끝나는 데까지가 눈인데, 그 눈 뒤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내 눈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실제 멀리서 봤을 때는 흰자위 뿐만이 아니고 흰자위 뒤에까지 이렇게 1, 2cm까지 있는 요 구간까지 합쳐서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눈 뒷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접혀진 정도도 조금 더 젊은 눈매 아니면 나이 든 눈매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눈 뒤쪽 모서리 뾰족하게 있는 이 부분 외안각이라고 하는데요. 외안각의 위치가 동공 위치와의 관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으면은 고양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쪽이 좀 더 내려가져 있게 되면은 강아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안각 높이의 위치를 우리가 뒤트임 수술을 통해서 높이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매 형태를 변화주기 위해서 우리가 뒤트임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위쪽 눈꺼풀이 이제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속눈썹이 약간 들리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속눈썹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지면서 약간 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지기도 해요. 노화의 과정에 의해서 아래 부분이 약간 이렇게 당겨져 있는 형태가 있거나, 이전에 하안검 성형술이나 눈밑지방 수술 또는 뒤트임 수술을 받은 이후에 아래쪽 눈꺼풀하고 안구가 정확하게 밀착이 되지 않는 그런 눈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수술할 때 당연히 고려를 해야만 한다. 앞쪽 흰자위와 뒤쪽 흰자위의 면적이 대략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쪽 흰자위 면적이 뒤쪽보다 좁게 되면은 몰려 보이는 이런 눈의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착시 효과를 최대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비율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트임을 이제 조금 더 내측 전진 이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앞트임을 하게 돼요. 우리 몽고주름이 동양인에게는 다 조금씩 있게 되는데, 몽고주름 형태에 따라서 앞머리 모양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가 뭉툭하게 둥글게 형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갈고리처럼 아래 내려와 가지고 외안각이 약간 이렇게 내려간 듯한 느낌, 좀 고집이 세 보이는 눈, 순해 보이지 않는 눈,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앞머리 부리 형태, 몽고주름과의 관계에서 어떤 각도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눈 구조에 따라서 쌍꺼풀 라인이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이 빗살 주름이 이렇게 껴있는 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빗살 주름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장에 찾아야 됩니다. 빗살 주름을 풀어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런 수술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빨갛게 보이는 누오 부분이 있어요. 누오가 많이 열리면은 좀 부담스러운 눈이 됩니다. 그래서 누오에 노출된 양도 적절하게 환자분의 얼굴을 보고 밸런스를 찾아서 이런 느낌이 좋겠다, 이것도 같이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누호의 노출 정도도 매우 중요하다. 미묘한 그 눈 밑 속눈썹 선에 해당되는 아래 눈꺼풀 이 선도 커브가 가다가 뒤쪽 약간 내려간 듯한 느낌을 살짝 주면서 다시 솟구쳐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매우 많이 선호하세요. 우리가 뒤트임과 밑트임 수술을 해서 그 높이와 커브를 조금씩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눈이 덜 감아지는 눈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피부를 많이 자르면 절대 안 되죠.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피부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눈이 잘 감겨서 토환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안전한 그 피부 여유분을 꼭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보기 미묘한데요. 자, 쌍꺼풀이 형성이 돼 있는데 쌍꺼풀 선 위쪽 살이 접히는 느낌이 있어요. 두꺼운 이불을 접었을 때 바깥쪽으로 돌아 나올 때 형성되는 그 커브가 두껍게 호가 그려지게 되는데, 얇은 이불은 접었을 때 작은 호로 이렇게 다 그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위쪽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량이 많은 경우에는 쌍꺼풀 위쪽 살이 접히는 그 양상이 두텁게 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서 피부 아래 안화 지방을 조금씩 깎아내는 식으로 조절해가지고 이 두텁게 돌아가서 접히는 부분을 얇은 느낌으로 이제 다듬어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주 정교한 수술이 해당됩니다. 자, 오늘은 쌍꺼풀 수술할 때 고려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쌍꺼풀 두께 얼마나 크게 할까요? 아니면은 앞라인, 아웃라인을 할까요? 인라인을 할까요? 뭐 그 정도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들은 이만큼이라도 많다. 그리고 이걸 고려한다는 것은 이런 게 보일 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더 이쁜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눈에서의 어떤 단점이나 그 말씀드린 그 포인트들이 해당되는 내 눈에서의 어떤 내가 개선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메모 같은 거 해오셔도 좋고, 그런 부분을 꼭 상담 때 얘기해 주시면은 그게 다 해결된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수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의외로 또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내 더 자연스러운 눈을 만들기에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이런 거를 판단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온리아 성형외과 황진 원장이었습니다.